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유제약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0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일 4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6%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유제약이 마감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종목이 시세를 보였던 이런 이제 부분들 자체가 다 진단키트 이슈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800명대를 육박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이제 완화하려고 했다가 그걸 또 유예하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가 진단키트 파트예요. 그동안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 시장에서 관심 못 받다가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 확산, 그 다음에 확진자 증가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효과가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하나의 또 흐름들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 쪽으로 흐름이 갔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종목들이 어제는 좀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퐁당퐁당인 것 같아요. 하루는 진단키트, 하루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쪽으로 조금 흐름들이 넘어왔는데 슈마시스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뻗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뻗질 못했습니다. 초반의 흐름들은 조금 이제 진단키트 쪽에 집중이 됐는데 생각보다 뻗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모습들로 끝났는데, 반면에 이제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진단키트가 아닌가 봐요. 흐름은 완전히 또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딴판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유제약만 한 6%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인 거죠. 장중에 10%까지 가고. 유유제약 같은 경우가 진단키트로 관련주로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가 SD바이오 센서 있죠.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개발한 신속 항원 진단키트의 수출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유유제약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그렇게 열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SD바이오 센서가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딱히 뭐 이 회사의 유유제약을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대에서 좀 이슈가 된 건지는 조금 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SD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부각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좀 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딱히 지분은 없지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유유제약의 흐름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이제 4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빠르게 식었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흐름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음봉에서 거래량 결코 나쁜 거래량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음봉인데 들어가서 보면 저거는 이제 매수 거래량인 거죠. 이때 이걸 누가 봐도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거 사올린 거래량이잖아요. 땡 하자마자 매수세 빡 들어와가지고 쳐올린 거잖아요. 이걸 1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1분봉으로 봐도 이게 지금 이게 아니죠. 좀 길게 놓고 보면 이때 보면 요거예요. 요때 보면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매수세 들어왔어요. 이거 매수. 잡아 들어가는 매수세가 강했죠. 쭉 끌어올렸는데 주가를 쭉 빼버렸어요. 빠지는데 거래량 안 나오죠. 들어온 놈은 있는데 뭐 나간 놈은 없는 느낌? 뭐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다가 오늘 또 반등을 줬는데 오늘 뭐 특별하게 이슈도 없어요. 근데 오늘도 잘 보면 이거 일봉 5분 봉으로 봐서 좀 잘 안 보이면 1분 봉으로 보면 오늘도 딱 이제 매수세의 거래량이 좀 강했죠. 상대적으로. 예. 매수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쳐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빠지고 횡보했지만 수급은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SD바이오 센서든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로서든 아니면 치매 관련주로서든 어찌됐든 바닥에서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올라가면은 한 11,000원대 정도의 저항을 두고 있거든요. 11,000원대의 저항을 두고 있어요. 아래로는 저는 이제 갭을 메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9,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이 종목이 이제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 내려오는데 애매하게 이 박스권 중간에 있는 거죠. 이 중간은 사실 양방이 다 열려 있다라고 봐요. 위로도 갈 수 있지만 밑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박스권 중간에서는 매수를 안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뭐 굳이 한다면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건데 보편적으로는 이 중간에서는 매수를 안 받는 게 맞죠. 매수를 안 받는 게 맞는데 이제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형국이 됐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해 주는 거예요. 돌파 이후에 11,000원대 위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거 돌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 구간을 좀 잡는 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는 11,000원과 아래로는 9,000원 사이에서의 단기 박스권이고 약간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좀 쉬어가다가 또 반등이 나와져서 11,000원에 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11,000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000원대가 저항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고 오늘도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자꾸 터지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데 매수 거래량만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고요. 좋은 신호고 이게 이제 매물대잖아요. 매물대고 저항대죠. 근데 저항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때 부딪히는 자리를 말해야 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올라가다 부딪힌다는 거는 계속해서 여기서 누군가는 매도를 친다는 거예요. 매도를 친다는 건데 이렇게 상승시켜주고 내려주고 상승시켜주고 내려주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튀었다 내려왔다 튀었다 내려왔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매물대의 물량들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흐름이라고 이해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돌파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는 뭐 저항이 좀 강하거나 이런 부분들일 수 있고 개인들이 뭐 물량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항이 강할 것 같진 않아요. 이 구간에 뭐 거래량도 다시 샘솟아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 이날 상승할 때 좀 대응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매물이 뭐 그렇게 두껍거나 그렇게 저항이 강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슈만 붙으면 돌파가 좀 가능한 수준까지는 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이렇게 좀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였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고 지금은 추세선을 한번 쓱 그어보면 이건 좀 오바겠죠. 뭐 이렇게까지 긋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저점을 또 높여가면 저점을 높여간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저점을 이렇게 꾸준히 높여간다는 건 근데 뭐 이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한 9,000원과 11,000원 정도에서의 박스권의 그냥 관점에서 내려오면 9,000원대 가깝게 해서는 뭔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11,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나 차익 실현의 기회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 이런 박스권은 단가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단가를 유리하게 가져간다는 건 결국에 싸게 산다는 건데 싸게 산다는 건 9,000원에 가깝게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면 좋은데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단가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내려오게 되면 또 쉬어간다거나 그러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또 분할 매수나 이런 관점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나 이런 종목은 슈팅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슈팅을 줄 때는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올라갈 때는 쫓아서 사지 않는 게 해답이다라고 보는데, 혹시 이후에 또 눌러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분명히 또 기회는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1,000원대 이상으로만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1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넘어서야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풀어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가총액도 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들어오는 물량들도 저는 거의 다 단타 물량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투신이 오늘 또 들어오고 외인들 들어왔는데 또 지켜봐야죠. 이 부분들이 과연 또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내일 가서 또 매도 치고 나가는 거래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요거 정도 샀다고 해서 와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의 흐름이 하루빨리 좀 돌파가 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그 좀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바닥에서 매수세가 살아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11,000원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 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해서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장중에 주도주나 또는 강세 테마주 파악하기 힘드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 배포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유유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